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미국의 파월 연설 이후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사실 국내 증시도 갭상승을 해주었고 상당히 좋은 출발을 좀 보였었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이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금요일까지 시장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시장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지수가 빠진다라기보다는 그간 증시를 이끌어왔던 2차전지 섹터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또 파월의 발언 이후 이 연준의 금리 긴축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특히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은, 당연히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를 반영하는 이 금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수 상단을 좀 가로막는 그런 부분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자체에는 경기 침체라는 큰 틀에서 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다음 한 주 또한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는 메타버스, 뭐 애플의 XR 기대감이라든지 또 다가오는 CES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방역 완화, 즉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한동안은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좀 더 더하자면은 여전히 글로벌 메가 인프라 건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첫 삽을 제대로 뜨지도 않은 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대하게 들어갈 건설 중장비 종목군들은 이미 다 올라버렸고, 중장비를 포함해서 변압기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변압기,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전선, 이런 인프라에 필요한 소재 관련 종목군들도 우리가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을 보면 인동 첨단 소재의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왔었고, 나머지 또 사우디 관련해서 후발 종목군도 움직이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여전히 좋은 모습 속에서 지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코멘트 없이 이따가 종목군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하반기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보면 시장의 답과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 미 증시 보면 애플이라든지 IT 반도체 섹터는 비교적 나쁜 모습 속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사실 반도체 섹터는 개파락이 마이너스 3%가 떨어졌기 때문에 큰 폭의 개파락 이후 낙폭을 상당히 많이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된 거고, 그 외 이 솔라 섹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잘 보이지 않는데 태양광 섹터, 여기 있구나. 태양광 섹터 굉장히 강했고, 산업 인프라 sek터 여전히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스닥을 급락해서 반등으로 이끈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중국 시진핑의 치명률은 오미크론 치명률은 낮다라는 발언과 방역 완화가 살린 시장, 특히 중국 소비주에 쏠리는 눈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속 박스권 증시 속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코스피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요. 코스닥 또한 지수는 1%가 하락을 했지만 이 코스닥 150 업종이 마이너스 2%죠. 코스닥 150 업종을 차지하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죄다 하락을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도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면 1,300원도 깨졌기 때문에 증시는 더 올라가는 게 맞지만은 그런 모습이 좀 잘 안 보이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전부 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던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둔탁하게 움직이는 영향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 보면은 누적 순매수 자체가 주 단위로 남아있기 때문에 포지션은 여전히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특정 구간만 오면은 선물 대량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수 상단을 어느 정도 막아놓고 움직이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부분이 이번 주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변경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종목, 그 다음에 선물, 이 세 가지가 동시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목요일 날 변동성을 크게 주던지, 아니면 그 전날 변동성을 주고 목요일 날 변동성 없는 장세가 펼쳐지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일과 목요일 증시를 일단은 좀 조심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연설 효과로 인한 상승이 목요일 갭 상승에 그치면서 국내 증시는 연이틀 조정을 보인 가운데, 시장을 보면 시장 대비 강한 섹터와 그러지 못한 섹터로 구분이 조금 되는 모습을 보였던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우선 금요일 미 증시를 보면 개장 전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의 단순 고용의 증가를 놓고 볼 때는 너무 좋게 보였다 보니 나스닥 기준 1.5% 급락 출발을 보였는데, 세부 항목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고용 악화가 되고 있고, 일부 항목에서의 증가가, 그리고 임금 또한 퇴직금이 포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반쪽짜리 고용지표의 발표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오미크론은 치명률은 낮다라는 말과 속속 등의 방역 완화 이슈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경에서 버스를 탈 때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확인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졌고요. 이 부분이 북경을 포함한 상해에서도 진행이 됐다라는 게 중국의 빠른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제가 봤을 때 중국 소비주는 시가 캡을 상당히 떠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현 장시를 보면, 현 시장을 보면 상승과 하락 시 2차 전지 섹터가 연동이 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총이 높기 때문에 지수와 연동이 되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수 무관 이슈로 과거에는 중국 소비주와 이슈로 과거에는 이거는 잘못됐네. 중국 소비주와 메타버스 섹터 등 CES 및 애플 XR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깜깜이 나오는 네옴시티 이슈, 재건, 즉 글로벌 인프라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섹터와 테마를 구분해서 시장을 해석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방법이 적절한 시장 판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수적으로는 아무래도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하지만 미 10년물 국채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는 어쩔 수 없이 감소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로 인한 한국 경제의 타격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잘 해야 박스권에서 조금 더 위 정도를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즉 테마군과 산업군의 변화가 중국과 글로벌 인프라 섹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애플의 XR을 시작으로 열리게 될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각자 도생 속 자원 개발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 주 또한 큰 틀에서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으며, 다가오는 목요일 12월 8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하루 전과 당일만 좀 주의만 한다면 연말 기대감이 다시 주가는 우상향 기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종목군들은 바로 볼게요. 바로 좀 보죠. 일단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 장 초반부터 에베스, MDS, 테크라는 종목이 인동 종합 소재 관련해서 좀 움직였죠. 130조 리튬 이슈가 좀 있으면서 좀 움직였었는데, 장중은 탑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현대공업, 그리고 퍼스텍이 좀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종목군들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테마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감이 잘 안 와서 금요일날 공략을 좀 하지도 않았고요. 또한 오전에 사무실 그리고 이 지역 전체에 인터넷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오전장만 좀 시장을 보고 오후에는 시장을 좀 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매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게 이제 인동첨단 소재의 자회사
기업에 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탑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뭐 현대공업 등이 좀 움직였는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에서 테마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뭐 아모레퍼시픽부터 볼게요. 아모레퍼시픽,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소비주 안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 누적 수급 또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말에 나오다 보니까 시가갭을 높게 뜬다면 조금 다소 무리는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 관점에서는 아모레퍼시픽도 좋지만은 아모레지가 일단 상승률이 더 높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아모레지가 좀 더 움직일 개연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저도 이제 오전에 매매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종목군들을 매매한 종목이 지금은 거의 없는데요. 아모레지만 수급 매매로 해서 그냥 짧게 1% 정도 매매를 좀 하고 마감을 졌던 것 같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DNC 미디어 오전에 좀 올라올 때 잠시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 글로벌, 이쪽도 화장품 테마로 엮여 있죠. 박스권을 돌파를 해놓은 상태여서 사실은 조정을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은데, 월요일날 예를 들면 갭을 높게 들어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일단은 돌파가 확실히 나오는 것을 보고 대응을 하는 전략이 저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 화장품 섹터에서 뭐 연우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일단 1차적으로 이러한 기대감을 이미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가갭이 높다면 일단은 주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혹은 장중에도 그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좀 봐볼 생각입니다. 자, 그 밖에 애플 관련해서 이제 덱스터라든지 위즈웍 스튜디오라든지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조금 기다려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맥스트는 애플에 연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내려온다면은 CES 전까지는 무조건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프렉스도 마찬가지고요. 선익 시스템, 뭐 맥스트, 자이언트 시스템, 뭐 나무가 전부 다 내려왔을 때 좋은 관심 종목으로 대응을 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 밖에 뭐 효선중공업이라든지 변압기 관련해서 최근에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해 있는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충분히 조정을 기다려서, 그래서 그 라인대를 한번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 그 밖에 이제 포스코 엠텍이 금요일날 장 전에 회사 관계자에서 우리는 리튬과 전혀 연관이 없는 회사다 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원래는 리튬과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불안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러다 보니 매매도 적극적으로 좀 못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다면 한 번 정도 관심은 가지고 봐볼 생각이고요. 덩달아서 포스코 스틸리온 또한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고 5일선 정도까지 밀린다면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지고 봐볼 생각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이 과거에 끼가 매우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밑에서 공략을 해본다면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아프리카 TV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부터 이 트위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하나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물량 소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고요.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저는 한 차례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래 구간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밖에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신고가 영역, 그러니까 60일 단기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 놓고 박스권 상단에서 좀 부딪혔는데요. 이 박스권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뭐 이 아래 구간, 뭐 예를 들면은 21선 첫 자리라든지 21선을 살짝 이탈하는 자리 흐름 속에서 수급이 빠지지 않는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2차전지 소재 종목으로 지금은 판단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다들 준비 잘 하셔서 준비 잘 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네옴시티 관련해서 최근에 한미글로벌부터 하나하나 보면은 대시세를 주고 다 꺾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금요일날 뭐 비록 뭐 이지케어텍이라든지 상한가를 좀 들어갔지만은 이 상한가 자체의 형태도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모습도 아니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지 않아서 사실 후발주에 대한 순환매 성격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크게 비중을 두고 보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